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7.5%로 잡았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성장의 질과 효익을 실제로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말 기준 전월보다 44억 9천만 달러 늘어난 3,15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 인상 목소리에 대해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재원 장관은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 2달간 주식을 10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6조 2천억 원 순매수한 데 이어 지난달엔 3조 9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일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지만 진짜 3월이 시작된 첫 주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절기로는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요. 그와는 반대로 주식시장은 오늘 잔뜩 웅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단기 쌍봉이라 할 수 있는 2,450까지 훌쩍 점프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5일선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들어 처음 있다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만의 날이라고도 하죠. 바로 코앞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외국인들 선물을 지금 5,600계약 넘게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유물 가격차라고 하는 베이시스도 좀 전에 마이너스를 다는 백워데이션으로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물도 지금 사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정유, 화학의약하고 오늘 상품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원개발 관련주들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동차는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종목 얘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센터 처음 보는 얼굴이 보이네요.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연이은 상승세 이어가던 코스피가 201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15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차익 중심으로 매도 우위 보이면서 외국인도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전날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매도 우위입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제조업과 대형주 위주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은 별다른 해외 지표가 없는 가운데 유가와 유럽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다가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540선이 무너지는 모습들 보이다가 현재는 4포인트 하락한 539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IT 업종에서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1120원대가 무너진 1117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현재 2원 상승한 111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당분간 환율 하락 압력을 받아서 1110원 박스권에서 머물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휴대폰, TV 사업 외에 의료, 바이오를 미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1%에 밀리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반대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 기아차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2%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분석 덕분에 상승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 약한 모습입니다. LG화학 무려 4%나 넘게 급락했습니다. 신한지주, 삼성생명, 오늘 금융주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신한지주 1% 넘게 밀리고 삼성생명도 1.2% 밀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KB금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장중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현재는 그 지수 낙폭 조금 줄여서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쇼핑 많이 밀리네요.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3% 밀리면서 25,250원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1.1% 상승한 8,730원 기록했습니다. SFA는 1.5% 밀렸습니다. 젠백스는 0.8%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포스코 캠텍도 2.6%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한 달 전에 15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는 17만 원 선에서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오늘은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장 초반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안철수 서울대학원장이 지난 4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깜짝 등장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0.8%만 상승한 93,7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학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동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국내 총생산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LG화학 4.3%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 밀리는 모습, SOL 호남석유 특히 5%까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만이 0.3%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정유화학주 대체로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에 증권주가 하락세입니다.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은 2% 하락했고 우리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도 2.5% 가까운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4% 가까이 3.6% 하락했네요. 골든브리지 증권만이 소폭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대형 IT주들이 3월에도 강한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LP다 효과 많이 끝난 것 같습니다. 1.1% 하락했습니다. 삼성 SDI는 2.4%나 급락했고요. LG디스플레이 3.3%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1%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93,700원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총리가 대선에 확정되면서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주가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은 10% 넘게 상승했고 화성과 대동스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동양철과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동양에스텍도 3% 넘는 4% 가까이 상승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폭 줄이면서 0.9% 상승한 93,800원 기록했습니다. 10만 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최근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92,000원까지 하락한 바 있는데요. 이에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컴백한 미스에이 때문인데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8,0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다시 시작한 미스에이는 최근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자, 2시 지나서부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에 파는 규모가 1분이 지나기가 무섭게 아주 가파르게 불어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만 5,7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동시만기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부터 잘 넘겨야 될 텐데 먼저 여의도 쪽 시각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이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코스피는 나흘 만에 코스닥과 함께 숨을 좀 고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 주말에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의 물량 부담이 상당히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최근에 외국인이 가파르게 매수 주체로 조금 부각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쪽의 물량 부담이 상당히 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라든가 코스피의 IT 업종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금일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동시만기일은 목요일이라 한 3거래 정도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하락은 이제 슬슬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지 특별히 중국 관련 성장률 하향 악재 때문인지 화학주가 많이 내리거든요. 매수 대상으로 화학주도 괜찮은 건지 마감 전략으로 짜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화학업종이라든가 기타 철강 기계 이런 쪽의 업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국 관련 투자 업종이고 워낙에 이제
중국이 전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갖고는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되는데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최근에 엔화 약세로 좀 부진함을 보였던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유가 상승으로 부진함을 보였던 항공 업종이 금일에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해당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슈, 즉 악재가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되고 있어서 자동차라든가 항공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의 그 지속 강도를 조금 더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동차 항공은 오히려 관심으로 보시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철강이라든가 화학 섹터는요? 아무래도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모멘텀이 좀 강하게 발현되는 시점이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좀 중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좀 더 약세 전환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당분간은 조금 지수 자체 흐름 자체도 좀 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강 화학 쪽보다는 자동차나 항공주 쪽에 추가 반등을 예상하시는군요.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호색 투자 전략 시간 이어갑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SK증권을 역시 가봅니다. 종로 지점에 계시는 김민수 차장님은요. 동시만기 앞두고 있죠. 베이시스 추이와 프로그램 매도 확대 변수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 짧은 숨고르기를 예상한다라고 하시면서 좀 전에 이재만 연구원이 얘기한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 얘기하셨고 IT도 역시 분할 매수 대상으로 자동차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신수빈 대표님은 일단 시장의 변수로 이번 주 중국 전인대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하셨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변수 앞두고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시장 좀 좋게 봐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오른다 해도 단계적 상승 얘기하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숨을 좀 고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 임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날 베이시스도 안 좋아지는 날인데요. 김영진 인사님은 베이시스가 좀 축소되고 있지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 영향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김민주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좀 보면요. 김민수 차장님은 철강과 기계, 좀 전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조금 영향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특별히 좋게 보고 계십니다. 최정대 차장님도 역시 아까 IT 운수장비,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분할 매수 얘기하신 바 있고 그 기타 외 다른 업종도 좀 많이 있네요. 신규현 대표님도 역시 중국 전인대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중국 관련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유가에 수혜받을 수 있는 건설과 정유 그리고 고유가라든가 환율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갈 수 있는 IT와 게임 섹터도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 약간 숨고르게 할 거 감안하셔서도 IT부터 인터넷까지 관심 업종 책정해 주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이제 높아진 지지선을 201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는데 이쪽 밑에서는 조정받고 있는 업종의 단기 매수 역시 소재 쪽, 산업재 쪽 단기 매수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이번에 이제 동시 만기 완전히 영향권에 들어간 첫 주 첫 거래를 보내고 있는데요. 베이시스 추이와 프로그램 매도 확대 변수부터 챙기자라고 하신 오늘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조금 변동성이 있다가 금요일에 뭔가 박스권을 뚫라 했는데 역시 오늘 좀 다시 갇히고 맙니다. 역시 수급, 동시만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나타난 변화와 특히 이제 3월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금일 3월 5일장의 흐름들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특히 정책적인 변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모습들이지만은 아무래도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제 수급적인 변수로 어떤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다가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속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불안감을 좀 느끼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오면서 들어왔었던 어떤 베이시스의 강세와 함께 나타났던 프로그램 매물, 프로그램 매수세에 대한 어떤 반대의 흐름들, 특히 지금과 같은 모습 쪽에서 베이시스가 약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물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염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미리 어떤 좀 위축되는 양상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조금 수치적으로 좀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 적어도 한 1포인트 이상 정도까지 벌어져서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의 환경까지 계속 연결됐던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약간 좀 축소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까지 해서 약간 베이시스가 0.2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좀 나오는 모습들인데 일단 플러스 0.4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대 한 2조에서 4조까지는 프로그램 관련된 매도세가 이끌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베이시스와 관련된 모습들 쪽에서 부진한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급적인 압박을 좀 이끌어진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도세를 누가 받아가느냐에 대한 모습들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모습 쪽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매도세에 초점을 맞출 뿐 어떤 매수에 대한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에 대한 소화를 할 흐름으로 보여지지 않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들어서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다시 한 0.4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어떤 방어를 할 어떤 일을 소화를 할 수 있는 모습 쪽으로 나오는지 여부들 계속 중요한 변수로 수급적인 모습으로 받아가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전략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부진하리라고 예상됐던 만큼 어떤 시장에 대한 탄력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금 비중 조금 좀 늘려놓은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어떤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적을 만들어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현금 비중 20%에서 30% 정도는 좀 유지하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시장 흐름에 대한 흐름을 먼저 좀 탄력을 좀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베이시스 흐름 좀 지켜보면서 0.4라고 하셨는 것 같은데 현금도 조금씩 좀 챙기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빠지면 살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아까 보니까 철강 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중국 관련해서 SOC 투자가 만약 안 된다면 철강 기계도 참 불리할 것도 같은데 관심 업종에 편입하신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나타났던 어떤 전인대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국방비라든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지면서 이제 실망 매물들이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초점 가운데 하나는 일단 내수의 확대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어떤 어떤 건설 쪽이라든가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쪽으로 나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 쪽에서에 대한 모습들은 그래도 모멘텀을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개별적으로 봤을 때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좀 고전을 한 2, 3년 정도 고전을 했던 모습들인데 그에 따라서 가격 메리트도 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저평가 상태에 대한 흐름 쪽에서 모멘텀만 확인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 같은 경우 일단 관심 있게 좀 봐도 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기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월 말부터 이끌어왔던 어떤 강한 추세 흐름들 계속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계속 눌리면 한번 사볼 만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쪽 특히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나오는 반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 쪽에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단기 낙폭이 좀 과대했던 만큼 이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관심 있는 업종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업종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데 사실 종목으로 조금 압축해 주시면 한 종목이라도 탑픽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신 섹터에서 뭐 총 3가지가 되겠군요. 공개 가능하십니까? 예, 일단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포스코로 일단 압축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세의 흐름들 확인해 보면서 오히려 포스코를 매매보다는 어떤 현대제철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우회하는 전략들이 아무래도 개인들 투자 쪽에서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있긴 했겠지만 일단 두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가 강한 흐름들을 유지한 이후에 관련된 쪽에 대한 부각들이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두산이란 어떤 지주회사 쪽에서의 변화들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어떤 기업종 쪽에서는 두산 관련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대에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현대모비스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낙폭 과대 이후에 지난주 말부터 어떤 그 수급적인 모습들이 좀 변화가 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어떤 매수와 매도가 좀 공방이 펼칠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저점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철강, 기계, 자동차 부품도 좋게 보시는데 종목으로는 포스코, 두산 관련주, 현대모비스라고 콕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종각지점 김민수 차장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을 한 2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딱 멈추었습니다. 2013포인트 정도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 한 6천 계약 가까이 됩니다. 이 시각 선물 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동향 파악해보죠.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강조하셨던 오늘 베이시스가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인데 많이 걱정스럽나요? 네, 일단 오늘 좀 두 가지 정도 안 좋은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베이시스 악화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고 뭐 좋아질 수도 있는 측면인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외국인 매도가 일단 5,800계약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만기일이 목요일인데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스프레드 매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매수 차익 잔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이번 만기 때 매도 물량으로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스프레드가 하락하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만기일 매물 부담이 높아지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증가하면서 스프레드를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신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국가기관의 매도 차익 잔고가 아니라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차익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 차익 거래는 지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부터 2월까지 외국인 매수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중 일부가 CS 창구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도 차익 거래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만기일까지 그렇게 큰 수익률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번 만기 때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베이시스가 조금 악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만기일에 좀 조심해야 될 요인들이 하나씩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베이시스도 스프레드도 다 조금씩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당초 국가기관 물량만 조금 출회될 것 같다라는 거 추가해서 외국인들의 물량도 많지는 않겠지만 같이 합쳐져서 나올 확률이 높아졌겠군요. 네, 이번 만기 때는 지금 베이시스가 악화됐을 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매도 차익 잔고 청산 우려가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인덱스 펀드의 스위칭 매도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걱정거리가 이번 만기 때 이제 나올 텐데요. 근데 국가기관의 매물이 이제 베이시스에 따라서 오히려 오늘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나는데 베이시스가 다시 좋아졌을 때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 좀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국가기관의 매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 인덱스 펀드 스위칭 매도 물량이 만기일 때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수준에 따라서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로 스프레드 하락 요인이 증가했다는 것은 인덱스 펀드의 매도 규모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시스와 스프레드 추이를 계속 지속해서 보시면서 일단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스프레드가 그렇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만기일 매물 부담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징글징글하네. 2010선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장 자체가 일단은 뭐 하락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최근 2월 달 들어서는 시장이 변동성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투자자를 괴롭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형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지수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은 대부분 상승 자체가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얘기가 몰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반등이 시원찮다는 게 역시 큰 문제가 되겠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주가가 추가로 좀 더 치고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결국 걸리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스권을 넘어가는 형태의 진행은 실패를 한 셈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진행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당분간은 시장이 박스권 진행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크게 깨고 내려간다면은 앞으로의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처가 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가능한 대로 수익 실현을 할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지금 내려왔다고 해서 성급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을 좀 미루시는 것이 지금은 낫겠고요.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 현금은 차후를 위해서 좀 비축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시장과는 무관하게 좀 오르고 있는 종목도 분명 있을 텐데 오늘 핫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고요. 우선 첫 번째로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겠지만은 그 진행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임의적인 가격 조정이 좀 있고 또 임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소위 말해서 작전 세력들이나 아니면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슈 자체는 일단은 신세계에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 부진을 통해서 회사가 이제 그 자산 같은 거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M&A에도 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한 번에 올라갔다가 또 급락이 나왔고요. 또 다시 상한가를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급등세를 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뭐 진행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하이스코어가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또 상승이 좀 줄어들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3.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상승 요인은 우선은 그 기아차에서 K9을 새롭게 출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K9의 강판을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매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표면적 이유를 가지고요. 또 최근에 주가 자체가 그 앞서서 2월달 후반경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3월 들어서는 반등 포인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한 3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조정을 다시 준다라면 저가에서 다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가 오늘 반등이 좀 강했는데요. 장중 한때 6%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주말 사이에 이제 그 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에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을 겨냥한 행보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목적에서의 그런 참여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밝혀진 게 전혀 없고 또 이미 추세가 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자체는 제한적이고요. 역시 뭐 반등을 할 때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반등 시에 물리신 물량이 있다면 좀 줄여나가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LG화학, 호남석유, 뭐 화학주들 분위기가 좀 그다지 좋지 못한데 LG화학은 또 자체적으로 GM 악재까지 설상가상격으로 악재 2개를 안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역시 그 쉐보레사에서 볼트에 대한 생산을 당분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 역시 악재로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 자체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지금 화학주로 많이 몰리는 듯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올랐다가 재차 바닥을 잡으면서 이중 바닥 형태로 진행을 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LG화학의 그 주가의 근간을 흔들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동안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길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서서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들은 조정을 받으면은 그 바닥을 잡는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대 정도가 이제 눌림목 바닥 포인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오르는 형태보다는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선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는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약하지만 그 약세를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서서히 노려보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대형주는 또 단숨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오늘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막판에 가서 또 다시 뒤집어 올리긴 하는데 기존의 흐름이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반발 매수가 빠른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이 최근에 계속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도 최근에 상승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오늘까지 이제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후장 들어서는 반전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고요. 회복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단기 정도는 가능합니다만은 중기 타이밍을 잡기는 아직 좀 시기가 이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단타 정도로만 보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OCI도 오늘 하락이 깊습니다. 역시 화학주 쪽에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회복세가 조금 둔화됐습니다. 상승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강화되고 있고요. 또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을 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쪽도 그 화학주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긴 시각에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CI는 장기, 고려아연은 단기, LG화학은 갖고 계신 분들 여유 좀 가지십시오. 뭐 몇몇 종목들 저희가 또 그 투자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2시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가 굉장히 불어났었는데요. 지금 2시 반 넘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폭이 또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주들이 밑골이 달고 조금은 낙폭을 줄이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TV 송민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시작부터 뭐 쿼드러플이라는 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변동성이 좀 크네요. 예, 지수하고 이제 또 개별 주식에 동시 만기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다가오지도 않은 변동성이 벌써 생기는 듯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정협 시작됐고 전인대까지 이제 오늘 막 개막을 했는데요. 재료들이 조금 날아드는 가운데 큰 모멘텀은 생각보다는 조금 안 되는 듯한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 일정들 변수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급등과 그리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좀 그 외국인과 그런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뭐 쌍끌이 매수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뭐 변수가 많아서 등락을 좀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뭐 시장의 위협 요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8일 그리스 채무 조정 결과를 민간 투자자들이 수용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 거부한다면 뭐 그리스 2차 구직금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거의. 그리고 그 밖에 5일 소매 판매 지수와 그리고 PMI 제조업 서비스 그리고 다음날 4분기 GDP 지표 등이 발표되는데 IMF가 지난해 뭐 유로존은 뭐 1.6% GDP가 성장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추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죠. 네.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양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 그리고 증시 부양책, 내수 소비 진작책 등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뭐 과거 2구 한신이라고 그러죠. 가전 하향. 뭐 2009년도에 뭐 소비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중국 가전을 뭐 폐기를 하고 새 제품 구입하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농촌 사람들이 가전 제품을 사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뭐 그런 유사한 정책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 관련돼 있는 뭐 그 경기 민감주들이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일에는 뭐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PPI, CPI가 발표되고요. 그래서 산업 생산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PI와 PPI는 지금 현재 하향 추세라서 이번에도 지표가 좀 더 낮게 나온다면은 중국이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 완화를 넘기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생산도 지금 현재는 뭐 좀 둔화 추세인데요. 경기 둔화가 좀 이어진다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방안에 좀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과 2일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등이 이제 발표되는데 두 달간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단순히 고용 사정이 이제 개선되었다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증시에 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되는 무역 수지와 7일날 발표되는 뭐 소비자 신용 지수도 개선이 된다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밖에 국제 유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회담을 가지죠. 그 이란 핵 개발을 두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핵 보유를 막기 위해서 뭐 군사 공격도 불가하겠다 이런 뭐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었는데 미국이 얼마나 동조할지 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뭐 금주 증시 이슈와 경제 지표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렇게 많이 팔더니 또 막판 들어서는 매도 규모를 조금 줄이고 있거든요. 진정 장을 뺄 생각은 없고 장중에 흔들기만 하고 싶은 건지 1, 2월 달 잘 넘어갔는데 3월 이 동시만기 무사히 넘길 수 있겠습니까? 예, 1월 달, 2월 달도 이렇게 뭐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또 증시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뭐 증시는 뭐 불안의 벽을 타고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번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2월 달에 잠재있던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뭐 지난주에는 뭐 보수적으로 제가 1960선에서 70선까지 일부 단기 조정 이후에 2050선 재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지난주에는 2034포인트 마감했었죠. 네. 그 이번 주는 2050선 재돌파를 두고 시장이 쉬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재상승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나와 있습니다. 뭐 금일 증시는 외인이 뭐 7천억 이상 선물 매도세로 2천선이 뭐 약간 일부 위협받는 그런 수준까지 왔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 LTR로 그 유동성을 등에 업고 오른 증시지만 뭐 현재는 상승 재료가 일부 소진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3월 8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습니다. 이때 좀 변동성이 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2050선 재도전을 하겠지만 지금 뭐 그 증시가 금주 일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 구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일부 대비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 뭐 3월 주요 이슈로 나왔던 것이 뭐 지금 2차 LTRO의 효과 그리고 뭐 중국 양회 이후에 그 소비자 그 부양책 가능성 그리고 뭐 유가 상승 추세라든지 쿼드러플 리칭 데이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2차 LTRO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성으로 힘으로 지금 올라온 장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시장에는 충분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시장을 추가 상승시킬 동인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입찰 금액 또한 5,295억 정도지만 이제 실제 대출 규모도 이번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것이고 그리고 뭐 유로존 은행권 내에서는 뭐 디레버리징의 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가계 대출 등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에 추가로 뭐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QE3 같은 뭐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경기 펀더멘털 개선이 좀 더 필요한 국면이라 판단 내릴 수 있겠고요. 미 증시도 뭐 아시겠지만 13,000 도전에 여러 번 뭐 도전했지만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지표는 호조세로 나오고 있지만 뭐 추가 상승을 위한 강력한 재료가 좀 없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 또한 주춤하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뭐 실업률 등 주요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성 장세, 견조한 실적 발표 등으로 통상 이제 그 금융 장세 이런 실적 장세가 이어져야지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뭐 유가 상승이랑 복병이 1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FN 가이드에서 뭐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을 좀 체크해 봤을 때는 벌써 마이너스 2.3, 4% 이상 이렇게 좀 디버리징이 됐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뭐 지금 현재 뭐 유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이 좀 이란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그 핵 이슈가 조속히 좀 정리가 되어야지 유가 상승 부분도 일부 저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에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영향이 크다 작다 의견이 좀 분분하죠, 지금. 오늘 뭐 베이시스가 뭐 양호했었는데 오늘 매도세로 인해서 좀 불안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뭐 하지만 뭐 현 상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대비해서는 나쁠 것은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중국에서 뭐 전인민 대표대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의 좀 경기 부양 의지를 담은 그런 발언이나 정책이 나온다면 좀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 뭐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그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하신다면은 조정 국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뭐 이번 주로 뭐 이건 뭐 시장 전망과 방향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멘텀도 부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동시만기 앞두고 수급도 좀 쉴 정도 있는데 다들 이렇게 빠지면 뭐 적극적으로 사라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아무도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지켜보되 수익 난 종목은 일부 현금화도 좋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원칙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정말 그 장이 좋을 때는 뭐 20% 이하겠지만 뭐 이렇게 불안할 때는 20에서 한 30%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이 현 장세에 대응하는데 현명하다. 그렇게 뭐 판단 내릴 수 있겠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은 조금 아니고 아직은 조금 체크할 것이 많다라는. 예, 뭐 지금 뭐 8일날 뭐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는 뭐 중요한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는 좀 몸을 좀 움츠리고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너무 또 오래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할 때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연하시니까 관심 업종을 좀 미리 알려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관심 업종을 좀 고민하다가 뭐 이미 뭐 시장에서 알려진 뭐 상황인데요. 그 지난주에 일본 반도체 자존심 뭐 엘피다가 그 파산 보호 신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엘피다는 뭐 디램업계의 3위로 알고 있고요. 뭐 미국 마이크론이라든지 대만 나냐 또한 뭐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서 뭐 감산 돌입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첨단 미세 공정 작업을 무기로 해서 하이닉스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치킨 게임에서 거의 승패가 갈리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뭐 3, 4분기 기준으로 뭐 삼성전자는 45%, 하이닉스는 21.6%의 디램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엘피다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독주 체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탑픽일까요? 예, 금일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뭐 하나 마이크론은 뭐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뭐 네. 차트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네, 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10,000원대에서 저점 지지하고 추가 상승 구도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내수보단 수출 비중이 높고,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15조 정도 투자를 한다는데, 뭐 거기에 실질적인 수익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2012년도 그 CES죠. 국제 가전 전시회에서 울트라북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SSD가 좀 장착이 되죠. SSD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저장 장치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하나마이크론 SSD 조립 검사 업체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11,900원 이하로 한 10% 정도 비중 차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뭐 1차로 14,000원, 뭐 정고점이죠. 그리고 2차로는 뭐 추가 상승해서 15,000원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마이크론 오늘 송민재 대표님의 관심 종목으로 얘기 가격까지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누적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보면서 저희가 AS 받기로 할게요. 에스텍파마, 모빌리언스, 그리고 락앤락이 15%, 네오이즈 게임즈가 20% 비중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상황.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 집계해보니까 모빌리언스가 단연 수익률 1등이네요. 61선 타고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에스텍파마가 약간 속도가 느리고 네오이즈 게임즈랑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일단 락앤락은 지난주 양회 앞두고 중국 나름대로 모멘텀 관련해서 미리 사자라고 했는데 수익이 꽤 괜찮군요. 예. 지금 뭐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떨어지기도 좀 힘든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요. 거의 쌍바닥을 찍고 지금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금일 장세가 좀 좋았다면은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판단이 들고요. 네.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다음 종목으로는 뭐 그 에스텍파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7,900원 라인에서 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일부 줄어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년도 대비 실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현재 뭐 악재로 드러나는 상황은 없습니다. 4월 달에 또 주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예, 에스텍파마 또한 이렇게 홀딩 관점으로 꾸준히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빌리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4,500원 구간대 내에서 저희가 뭐 거의 추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61선을 타고 꾸준히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뭐 매수 구간 내에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영역입니다. 예,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게임즈죠. 거의 초바닥권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안정권 위주로 좀 추천하다 보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뭐 바닥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되는 종목들 위주입니다. 지금 4750원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0.25% 지금 보합 상태인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종목 모두 다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민재 대표 포트폴리오 현금이 25%로 줄어들고 보라색 보시죠? 9시 10시 방향에 10%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패키징 업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5개로 맞춰지는데요.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가격보다 약간 더 싼 12,000원 미만, 11,900원 밑에서 샀으면 하셨었고요. 1차, 2차 목표 가격 나눠서 책정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1,000원이고요. 모빌리언스 포함해서 기존 4종목 모두 다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모빌리언스는 신규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죠. 네. 오늘 유진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께서요. 언제나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시각에 긴급 AS 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 대신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민종화 차장님 포트가 이러한데요. 오늘 AS 긴급 쪽지 주신 그 대상은 마이크로 컨텍솔 15%, 손오공 5%입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10% 이상 급등 중에 있는데 목표가를 모두 6,000원에서 손오공은 6,400원, 마이크로 컨텍솔도 4,000원에서 4,400원으로 모두 400원씩 올려잡겠다고 AS에 주셨습니다. 목표가 다 맞지만 팔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송민재 대표와 함께 마감 전략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 시청자 의견 쓰기 등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